예, 안녕하십니까. 프리미어 TNC의 홍석진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고 이제 홍콩 법인 진출을 막 준비 중이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법인 운영을 하셔야 되는지, 또 이제 어떠한 대정부 보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우 이제 다양한 주제로 홍콩 관련해서, 홍콩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출해 있는 이제 6개국 진출 지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한 내용으로 이제 유튜브도 진행하고 있고, 또 웨비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홍콩 지역에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차에서 보시면은 9번, 10번, 11번. 그래서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하시는 방법, 또 홍콩의 조세 제도.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10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콩의 인사 노무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법인은 이제 1년 이상 유지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좀 한국과 이제 1대1 비교를 하더라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정부 보고 사항들이 사후 보고 인정. 그래서 어떤 사전에 어떤 보고나 등록이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 자체가 지체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속도전으로 이제 법인 운영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대정부 보고상이 상당히 좀 간략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세워드리고 운영해드리는 분이 가끔씩 이제 한 사이클을 돌고 나신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이게 다냐고. 근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홍콩 법인이 이제 운영을 하실 때 모든 업종에 상관없이 네 가지만 대정부 보고 사항을 하시면은 일단 홍콩 법인이 이행하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이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의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회사 연례 보고는 홍콩 법인 설립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 법인이 ABC 홍콩 리미티드라고 이제 가칭을 하고요. 설립 일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매년 1월 1일은 이제 저희가 영어로 애니버서리 데이트라고 합니다. 법인 설립 일자 기준으로요.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자에 설립된 법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1일자 기준으로 두 가지 업무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 연례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하셔야 되는데, 회사 연례 보고라는 거는 이제 법인 설립 당시의 기초 정보, 등기사가 누구고, 법인명, 그다음에 주주, 자본금, 그다음에 등록 주소지, 그다음에 등기사나 주주의 어떤 개인 신상 정보, 회사 비서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인 설립 당시의 초기 정보에서 지난 1년 동안 변경 유무에 대해서 신고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NAR1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 이후에 1년 동안 아무런 정보 변경이 없었다. 그러면은 초기 설립 당시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이제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매년 폼 NAR1이라는 서류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는데, 해당 서류에는 지난 1년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변동 유무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소요 기간은 바로 이제 당일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아직까지 홍콩이 이제 서면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서류를 사인을 받아서 등기사가 사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컴퍼니 세크레터리인 저희 회사 명의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설립 일자로부터 지연이 되게 되면은, 접수가 지연되게 되면은 이제 약간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42일 이내, 그다음에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9개월 이후 이렇게 이제 벌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시점에 저희는 그냥 설립 일자 기준으로 먼저 신고를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매년 설립 일자 기준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 기업 등록국 관할입니다. 그래서 컴퍼니 레지스트리 법인 설립 기업 등록국에서 법인 설립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들이 이 유의 사항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회사 연례 보고뿐만 아니라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하셔야 될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은 이행하셔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될 경우에 대한 어떤 처벌이 조금 약간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한 내에 이제 제출이 안 되시면은 처음은 벌금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도 계속 이제 지연이 될 경우에는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출두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법원 출두하시면은 이제 즉심을 받으시고
법원 벌금도 내셔야 되는데 벌금이 적진 않으세요. 그래서 최고 벌금이 5만 불이고요. 만약에 법원 출동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해당 자료가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호불호가 있긴 하는데 매번 그렇지 않지만은 입국 당시에 홍콩 입국 당시에 문제되는 소지가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법원으로 바로 가셔가지고 즉신 받으시고 또 법원 벌금 내시고 이제 바로 나오셨는데 굳이 이제 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이런 그 안 좋은 내용 그다음에 안 좋은 기록을 남기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사항만 이행을 하시고 또 가끔씩 이제 법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보니까 폐업을 하시기에는 또 비용이 들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를 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은 법인은 자동 소멸이 되지만은 이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미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 유의사항대로 모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등기사나 주주 앞으로 이런 이제 그 법원 출두 명령이나 경찰의 체포영장 같은 정보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깨끗한 정리를 하시고 또 기한 내 모든 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갱신도 동일하게 1월 1일자 전에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요. 그 매년 이제 사업자 등록증 비용이 약간 틀립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도 미갱신할 경우에는 벌금이 1차 벌금이 발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홍콩 세무국 관할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이제 한국이랑 틀리게 그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자 등록증 갱신을 정부세를 납부하시고 갱신하신 제도인데 다르게 하실 일은 없고요. 그냥 비용 내시고 갱신하시면은 1년 정도 연장이 되십니다. 1년 연장도 가능하시고 3년 연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3년 연장이 약간은 저렴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1년 연장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유의하실 게 동일하게 1차 벌금, 2차 등기사표로 법원 출두, 3차 그다음에 경찰로 정보 이전을 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그 지연되지 않도록 또 누락되지 않도록 좀 일정 같은 건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법인 소득세 보고는 제가 나중에 신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직원 등록 보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홍콩은 한국처럼 원천 징수를 하는 게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후 신고 이후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월급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10,000불짜리 개인한테 그 직원한테 10,000불을 지급한다. 그러면 그로스 어마운트로 10,000불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대신에 매년 4월 초에 이 회사 앞으로 인플로이스 리턴이라는 직원 등록 보고 용지가 발부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작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금년도 3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 지급을 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이라는 직원한테 저희가 10,000불을 지급해서 연봉 개념으로 12만 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가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국 관할이고요. IR56A와 IR56B 서류를 같이 접수를 하고요. 별도의 어떤 정부세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직원이 가끔씩 없이 운영이 되는 법인도 있으신데 뭐 나는 직원이 없으니까 직원을 보고 안 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직원 없음이라고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5월 초에 그 홍길동 앞으로 개인 소득세 용지가 발부가 되고요. 홍길동은 5월 말까지 개인 소득세 용지를 홍콩 세무국에 접수를 하시는 일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직원 등록 보고 상당히 간단하고요. 좀 약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법인 소득세 보고라고 하셔서 프로핏 텍스 리턴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자, 설립 때 이제 그 신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드립니다. 그래서 2년 차부터는 매년 12개월 단위로 세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설 법인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더 드리기 때문에 맥시멈 1년 법인 소득세 보고 기한의 회계 연도는 18개월 이내에서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뭐 18개월 다 끊으실 필요는 없고요. 회계 연도에 맞게 이제 설립일자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월 1일자 설립된 법인, 2020년도 1월 1일자 설립된 법인은 12월말 회계 연도를 원하신 경우에는 18개월을 경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1년도 12월 31일이 첫 번째 회계 연도가 될 거고요. 만약에 3월 31일, 홍콩은 이제 회계 연도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을 쓰실 경우에는 2022년도 3월 31일. 그러면은 설립 일자로부터 한 15개월 정도에 대한 회계 연도를 맨 처음에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다음에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준으로 가시면 됩니다. 홍콩은 크게 그 12월 회계 연도와 3월 회계 연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세무 보고가 되면은
법인 세율은 2018, 19년도부터는 이중 세율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제 16.5% 단일 세율이었는데 2018년도, 19년도 이후부터는 그 순이익 기준으로 홍콩 달러 200만 불 이하까지는 기존 16.5%의 50%인 8.25%만 과세가 되고요. 그 200만 1불부터는 기존과 동일한 16.5%의 법인세가 이제 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홍콩 달러에 20만 불 정도 이제 원화 한 3천만 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이제 아시아국에서 제일 낮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이중 세율 구간으로 나눠지면서 더 이제 그 세무 절세 같은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홍콩은 이제 법인세 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후반부에 좀 자세히 안내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세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 보고서 작성 이후에 감사 보고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어떤 그 자산이나 어떤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감사 대상이 되시는 거 아니고요. 홍콩은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세무 신고할 때 필수 서류가 감사 보고서를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홍콩 세무국 관할이시고요. 유의사항 동일합니다. 벌금 발생, 그다음에 등기사 앞으로 법원 출두, 그다음에 경찰로 이전 순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자, 홍콩 지사 이제도 동일하게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직원 등록 보고 하시는데요.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법인 소득세 보고하실 때 만약에 그 홍콩 지사의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본사의 감사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인과 약간 차이고요. 나머지 대정 보고 사항은 법인과 99%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사도 물론 이제 외국 법인은 이제 홍콩에 등록시킨 제도이긴 하지만은 홍콩 법인이 이행하셔야 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셔야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연락사무소는 이제 제일 최소한의 이제 보고사항이시고요. 사업자 등록증 갱신. 그 홍콩 연락사무소는 세금 발생이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인체이기 때문에 프라피텍스 리턴 세무 용지는 발부가 되는데요. 그 발부가 되면은 다른 보고사항은 없으시고요. 그 소득 제로, 그다음에 업종의 연락사무소를 명기해서 세무 보고를 하시면은 이행하셔야 되는 모든 업무는 끝나십니다. 다만 가끔씩 이제 연락사무소가 법인체 명의이기 때문에 또 홍콩 은행에 그 외환관리법이 없다 보니까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세요. 그 연락사무소는 한국 본사에서 운영 자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법인이냐 자금을 받으시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세무국에서는 가끔씩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재무제표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도 이렇게 많이 세워드리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다만 세무국에서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저희가 이제 제도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또 제일 문의사항이 많으신 그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홍콩에는 어떠한 조세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홍콩 조세 제도를 이제 안내를 드리기 전에 그 홍콩과 항상 경쟁 구도에 있는 싱가포르, 그다음에 한국 법인과 홍콩과 싱가포르에 대한 법인 세율에 대한 그 변천 역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제 기간을 저희가 명기를 해놨는데요. 뭐 한국 자세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법인세율은 좀 아시아에서도 약간 좀 높은 편이고요. 24.2% 이제 그 평균 법인세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새 저희가 싱가포르과 홍콩에 대한 비교 안내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고객사분들한테 자, 그러면 싱가포르과 홍콩 중에 어디가 이제 조세적인 면에서 유리한 국가이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싱가포르이 기존에 이제 22%였습니다. 근데 뭐 아시아의 맹주였던 홍콩과 약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2008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자, 2010년도부터는 우리가 그 홍콩, 그 당시 홍콩이 17.5%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이 자, 홍콩보다 낮은 세율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이제 17%가 적용이 됐는데 홍콩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17.5%에서 1%를 낮췄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이 이제 홍콩보다 0.5% 높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계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홍콩이 과세 기준 200만 이하의 그 순이익 구간에서는
기존의 동일한 8.25%로 법인세율이 두 구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도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세제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홍콩과 싱가포르 간단히 비교를 좀 해드리면은, 자, 싱가포르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7%. 홍콩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 법인세율 홍콩은 이중세율 구간 16.5%를 하더라도 0.5% 일단 낮은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이 원천 징수세, 해외에 그 송금하시는 그 원천 징수세, 프로젝트 피에 대해서 싱가포르는 이제 과세가 되지만 홍콩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세적인 면에서도 홍콩이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홍콩 조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요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홍콩은 홍콩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원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국내 수입이냐, 국외 수입이냐. 국내 수입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이중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과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홍콩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나의 모든 소득의 원천, 그 다음에 어떤 매입의 원천이 홍콩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면은 홍콩 법인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속지주의라는 거. 자, 그리고 홍콩은 이제 되게 그 비과세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은 나눠지는데요. 법인은 법인세만 내시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 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한테 이제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시거나 그 다음에 주식을 양도하실 때 발생되는 인지세, 뭐 기타적으로 이제 뭐 공항 출국세나 도박세나 이제 뭐 자동차 등록세, 그다음에 법인 등록세가 있는데 간접세가 있기는 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법인세는 법인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 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비과세 대상이냐? 자, 안내드렸던 원천 징수세가 없습니다. 뭐 다만 그 홍콩에 오셔서 어떤 그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홍콩 내 공연이나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받은 수입료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가 발생이 되고요. 또 홍콩의 어떤 매출 발생을 위해서 해외 법인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세는 발생이 되지만은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해외 송금하시는 그 프로젝트 피나 어떤 커미션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 제도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없고요. 뭐 몇 번 신설이 될 뻔했었는데 다 이제 그 소매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일단은 홍콩은 부가가치는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없을 예정입니다. 이자소득세 면세고요. 배당소득세 면세고요. 그다음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 관세, 뭐 일부 관세는 있습니다. 뭐 주세나 뭐 담배세, 유류세 등은 있고요. 또 소비세. 이 보시면은 뭐 배당에 대해서도 지금 그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 또 상속세, 증여세, 아버지의 재산이 그 2세들한테 한 푼의 세금도 납부 없이 받으러 갈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부호들한테 상당히 좀 좋은 나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목적 때문에 홍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홍콩은 되게 폭넓고 비과세 항목에 대한 혜택을 가진 그 조세 제도가 홍콩 법인, 또 그동안 홍콩이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투자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홍콩이 그 약간 좀 약점이기도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세계 유수의 어떤 선진국들과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맺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활발하게 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도 2016년도에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이 됐고요. 한동안 이제 그 싱가포르이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부분이 홍콩이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싱가포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우위가 있었는데 2016년도 이후에는 이제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주로 이제 청취하시는 이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 파트너십, 신탁자, 법인체, 그리고 소득의 원천이 홍콩인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의 배당을 받거나 그다음에 자본이득이나 그다음에 외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 가능합니다. 자, 적용세율은 법인의 과세 소득은 8.25%, 16.5%.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법인체가 아니고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제 이중세율 구간이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15%였는데 200만 불까지는 50%인 7.5%만 과세가 됩니다. 자본이득 0%고요. 배당금 0%고요. 그 다음에 홍콩 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법인세 면제 신청을 통해서 면제를 받게 될 경우에는 법인세가 합법적인 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중세율 적용이 됐고요. 다만 이제 홍콩에 여러 가지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 하나의 법인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유의하셔야 되는 점이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적으로 한 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중세율 적용 구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세 신고 기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법인 설립 일자가 다 이제 좀 틀려지다 보니까 신설 법인의 설립 일자에 따라서 신고 의무 기한은 18개월 이내에는 하시면 되는데, 굳이 18개월을 꽉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회계 연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 연도가 12월 말을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18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12월 달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3월 말 회계연도, 홍콩은 이제 일반적으로 3월 말 회계연도를 많이 쓰시는데 그 두 가지 회계연도를 결정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은, 자, 한국 법인이 출자한 홍콩 자회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본사의 회계연도인 12개월 따르셔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 본사랑 상관없이 독립법인인 홍콩 법인의 회계연도를 결정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3월 말 회계연도를 많이 쓰시는데, 뭐 일단은 홍콩 내 상황만 말씀드리면은 홍콩 3월 말 회계연도, 국가 자체가 3월 말이다 보니까 좀 약간 관리가 용이하시고요. 그래서 3월 말을 쓰시는 게 좀 유리하신데, 뭐 한국 본사에서 출자한 자회사나 아니면 등록하신 지사라고 하면은 당연히 12월 말 회계연도를 가셔야 됩니다. 자, 2년 차부터 저희가 디코드는 약자로 그냥 12월 말 회계연도를 디코드라고 말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월 말 회계연도는 이제 엔코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엔코드라는 거는 회계연도가 4월 달부터 11월 31일까지 이제 있는 연도를 갖고 있는 법인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거의 없습니다. 99.99%가 디코드나 엔코드를 쓰고 계시는데, 자, 12월 말 회계연도는 익년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7개월 15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코드 3월 말 회계연도는 동일하게 7월 15일 이후인 11월 15일까지 세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기한은 좀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드리고 또 저희가 지침을 드린 대로만 준비만 해주시면은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자, 그럼 법인 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는 말씀드린 대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액조정계산서, 그 다음에 세무신고 용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디코드는 8월 15일까지, 엔코드는 11월 15일까지 세무신고를 종료하시면은 세무신고가 매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하신데요. 12월 말은 익년도 8월 15일까지, 그 다음에 3월 말은 익년도 11월 15일까지 신고하셔야 되는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은 이제 선납세금 납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프로비저널 텍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액조정계산서를 이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적용을 해드리는데, 어떤 제도냐면은 당해년도 세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익년도 추징세금으로 간주해서 이기년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올해 저희가 이제 결산을 해보니까 10,000불에 대한 당해년도 세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금 용지는, 자, 20,000불을 내세요라고 세금 용지가 발부가 되는데, 10,000불은 당해년도고 10,000불은 익년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선납세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첫 회계년도에 약간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시는데요. 뭐 그렇지만 이제 미리 납부한 금액을 계속 이제 안고 가는 제도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내가 결산했는데 사업이 안 좋아서 적자가 났다. 그럼 미리 선납했던 10,000불은 100%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한 15,000불을 세금이 나왔다. 그럼 일단 10,000불은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5,000불만 내시고, 다만 15,000불 또 그 다음 회계연도인 선납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5,000불 해서 플러스 30,000불이 나오는데, 미리 납부하신 10,000불을 제하고 20,000불만 납부하신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일 경우에는 100% 환급을 받으시고요. 이제 흑자인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하시던 금액보다 어떤 가감되는 금액을 적용받아서 납부하시는 대로 제도가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이제 법인세 면제제도입니다. 홍콩에 대한 투자 유치책으로 많이 쓰였던 제도 중에 하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ABC 홍콩 리미티드가 좀 설정을 좀 해드리면은 홍콩 법인을 운영을 하고 관련 운영 조직이 다 한국에 있다. 그리고 등기사 주주인 홍길동이라는 분이 홍콩의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한국의 납세 의무자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소싱을 해서 한국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홍콩 법인이 해야 되는 역할은 중간에서 페이퍼와 자금, 인보이싱 작업과 자금만 통하는 중개 무역을 함으로써 홍콩 법인이 중간에 중간 차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국 무역이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 법인세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홍콩의 선적이 경유가 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십니다. 또 직원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홍콩에 사무실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홍콩 법인과 어떤 매출 거래와 홍콩 법인과 매입 거래가 발생이 되시면 안 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홍콩 법인이 운영이 되고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은 매출처가 홍콩 역외 지역에 있는 소재하고 있는 법인과 거래하셔야 되고요. 또 매입처가 홍콩 역에 있는 매입처와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될 거고요. 등기사와 주주가 홍콩의 거주인으로 거주하시면 안 되고요. 또 홍콩 법인을 운영함에 있는 그 관리 조직이 홍콩 내에서 사무실과 홍콩 현지 직원을 채용하게 되시면은 법인세 면제 제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떤 재무적인 기능을 다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콩에 수많은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좀 많이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순수하게 재무적인 기능을 했을 때 또 법인세 면제 신청이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홍콩 법인으로서 납부해야 될 세금은 0%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와전이 돼서 아니 저는 왜 홍콩에 그 매출처가 없는데 왜 제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내가 소득의 원천이 해외니까 난 세금 안 낼래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그 과세법인과 동일하게 결산과 감사를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감사 보고서와 같이 세무 신고를 하실 때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홍콩에 법인이 있지만은 저의 법인 상태는 옵쇼 상태고 매출처와 매입처가 모두 그 홍콩 이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세요라는 옵쇼 인컴 클레임을 제기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법인세는 합법적으로 0%가 되는데 자, 이게 일회성으로 승인을 받는 제도는 아니고요. 왜냐면 법인을 운영하시다가 2년차, 3년차 때 어떤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세무국에서는 매년 세무 보고를 하실 때 법인세 면제 제도를 제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작성할 때도 과세법인과 비과세법인의 어떤 그 보고서 형태가 틀려지고요. 또 법인세 면제 제도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과세법인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과세 용지가 발행이 되는데 법인세 면제 제도를 제기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로 세금 납부 유예 용지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제 레터는 아니고요. 다만 세금을 당장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승인 용지가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그 세무국에서 법인세 면제 제도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느냐? 보통 2년 정도로 안고 가요. 그래서 올해 회계연도. 자, 2021년도 회계연도는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시기가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 납부하셔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어떤 법인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그 질의응답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워낙에 그냥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2년 정도는 안고 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빨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뭐 홍콩이 시위다 또 이제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이게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지금 많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어떤 이런 상황 발생 전에는 한 2년 정도 안고 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2년도에 어떤 그 법인세 면제 제도는 2년 후인 2024년도 정도에 안고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면제 제도는 이제 이게 그 처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하실 사항이 있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런 스킴을 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하신 대로 사업을 마음대로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법인세 면제도를 하고 싶은데요 했더만은 뭐 몇 가지 이행이 안 된 조항이 있어서 못 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좀 어느 정도 좀 되시고 또 이게 절세로서 커버가 불가능한 어떤 금액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어떤 스킴을 짜드려요. 그래서 어떤 거 조심하시고 어떤 자료 준비하신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법인세 면제 제도를 어떤 그 좀 준비 중이신 고객사분들은 저희랑 초기에 좀 그 심도 깊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저희가 스킴을 짜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간과하시고 그냥 진행하셨다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도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시지 못한 조건 충족 때문에 못하신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간단히 소개드렸던 직원 등록 보고와 개인 소득세 관련해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홍콩의 이제 개인 소득세는 말씀드렸지만은 월급을 그로스로 모두 다 전액 받습니다. 그리고 1년치의 세금 신고를 나중에 몰아서 하고 나중에 납부하시는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매년 4월 1일 날 안내드렸던 대로 모든 홍콩 법인은 인플루이션 리턴한 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주가 고용주가 나는 홍길동한테 지난 1년 동안 지난 3월 1일부터 올해 죄송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얼마를 지급했습니다. 뭐 만불일 경우에는 월급이 12만 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먼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월 1일 날 그 홍길동한테 개인소득세 용지가 발부가 되고요. 자, 왜 이런 제도로 가고 있느냐? 가끔씩 이제 개인소득세를 약간 그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무국 입장에서는 개인소득세와 인플루언서 리턴, 고용주와 그다음에 직원이 신고한 용지상의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어떤 악의를 두고 내가 12만 불 연봉을 받았는데 자, 나는 6만 불만 받았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국에서는 개인소득세 신고 기준이 아니고 그 고용주가 신고한 직원 등록 보고 기준으로 과세를 바로 때리게 됩니다. 자, 개인소득세가 이제 어떤 분은 나는 A 법인에서도 월급을 받고 B 법인에서 월급 받는 어떤 프리랜서 기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 법인의 고용주와 B 법인의 고용주가 모두 인플루언서 리턴을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소득세는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소득과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모든 수당입니다. 한국처럼 배당, 상속, 증여 모두 면세이기 때문에 고용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법인세도 면제 신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도 그 개인소득세 면제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아무리 홍콩에서 개인소득, 근로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파견된 국가,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홍콩에 제키첸이라는 홍콩 직원이 그 한국에서 근무를 합니다. 60일 이상을.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60일 이하만 치료하시고 60일 이상을 해외에서 치료했을 경우에는 자, 내가 아무리 월급을 홍콩 법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60일 조항에 대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랑 약간 조건이 틀리게 자, 홍콩에 60일 이상 있었느냐, 60일 이하 있었느냐가 그 개인소득세 면제를 신청해 주는 데 대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충족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충족이 되시면은 거의 면제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등기사분이 한국에 소재하시면서 홍콩 법인의 월급을 수령했다. 동일하게 60일 조항에 맞게 나는 개인소득세를 면제를 해주세요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소득세 면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법인세 면제 대비. 자, 그리고 매년 3월 30일 기준으로 4월 1일부터 3월 30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총 소득을 연 1회 신고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표준세율, 두 번째는 누진세율.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 전체 금액의 15%를 과세한 금액과 그 금액을 구간별로 나눠서 2%, 6%, 10%, 14, 17% 나눈 금액 중에서 총 합계 납부하셔야 되는 예상 납부 세액 중 낮은 금액을 세무국에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1번 표준세율 적용 과세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누진세율 금액 적용이 낮은지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이 이제 그 가족공제를 좀 많이 받는 국가이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50만 불 세금을 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공제가 13만 2천 불,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13만 2천 불, 그리고 18세 이하, 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자녀 25세까지는 가족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가족 같은 그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12만 불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인 기준이다. 그러면 개인, 배우자, 자녀 두 분, 그럼 24만 불, 얼마죠? 26만 4천 불, 그 다음에 24만 불, 50만 불이 넘네요. 그럼 50만 불이 넘으면은 제가 50만 불 연봉일 경우에는 저는 아무리 뭐 표준세를 적용하든 누진세를 적용하든 제가 이미 가족공제가 제가 받은 연봉보다 높기 때문에 저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이 공부를 했다거나 또 MPF나 또 그 세금 면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험 상품들이 있는데 그 공제 항목 중에서 제일 큰 공제 항목은 가족 공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근무하시고 4인 가족이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 50만 불 이상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봉 한 40만 불 책정했다. 그러면은 법인으로서는 이제 그 월급 계정으로 비용 발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홍콩 개인으로서는 60일 조항에 맞게 그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거양득으로 어떤 그런 절세 효과를 보실 수는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은 고정입니다. 작년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그리고 홍콩 개인 소득세 과세용지는 매년 5월 초에 정기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늦게 신고되면은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벌금도 발생이 되고요. 직업 눈높 보고는 고용주가 하시는 거고요. 그 급여 지급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직업 눈높 보고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없는 경우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 직원 없으니까 신고 안 해가 아니고 나는 노 스태프라고라도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련 양식은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걸어놨고요. 자, 홍콩의 원천 징수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어떤 커미션을 지급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일 때 좀 약간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 다른 국가 대비 상당히 이제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로열티 지급이나 그다음에 공연료,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통해서 받은 수입료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원천 징수세는 수령한 금액 또 로열티 지급하신 금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의 16.5%가 가세가 됩니다. 세율을 말씀드리면 4.95%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커미션을 지급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대한 비용은 원천 징수는 홍콩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4.95% 그리고 기본 법인 소득세율은 송금한 금액, 지급한 금액, 수령한 금액의 30%에 16.5%가 4.95%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일 경우에는 4.5%가 적용이 됩니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의 어떤 과세 그다음에 조세 제도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홍콩 내에 사업이 없더라도 이제 홍콩에 주로 오시게 되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이점을 많이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용하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인사 노무제도 이제 홍콩 법인을 이제 세팅을 하시고 홍콩 법인이 이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인사 노무제도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하시면서 제일 좀 머리 아파하시는 게 이제 노동법이라든지 인사 노무 관련 제도이긴 한데요. 그래서 홍콩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홍콩의 노동법이 약간은 직원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주한테 약간 좀 불리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주께서는 그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미니멈만 준수하시고 기본 내용만 준수하시면은 나머지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어떤 증액해 주시는 거는 문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지켜야 될 부분만 하향선만 이행을 해 주시면은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이행하셔야 되는지. 자, 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입사 일자 기준으로 하루씩 늘어나게 되는데 맥시멈 14일 기준으로 하는 회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니멈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만 보정해 주시면은 7 플러스 알파 이유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병가가 이제 1년 차는 24일, 2년 차는 이제 48일 정도 되는데 이 병가를 좀 많이 악용하는 게 좀 홍콩의 제일 큰 단점입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고 또 홍콩의 많은 클리닉들조차도 이 병가를 쓸 수 있는 병가증을 끊어주는 게 좀 제일 큰 문제인데 좀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하면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 저희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어느 적정 그 수준의 병가를 쓴 직원들에게는 어떤 타이틀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병가를 어떤 며칠 이상을 쓴 직원들은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하를 쓴 직원들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약간의 당근책을 쓸 수 있는 게 좀 그 갈 수 있는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연말 보너스 더블페이가 있습니다. 홍콩은. 자, 매년 12월 달에 이제 그 더블페이를 하게 되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이 더블페이를 지금 안 하시면은 양질의 인력을 뽑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연봉 기준은 그 한국에서는 저는 연봉을 얼마 주세요라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저는 월급을 얼마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력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13개월치를 곱하면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연봉 수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직 통보나 어떤 직원을 해고하실 때는 미니멈은 7일 이상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것은 고용 계약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요 인력이라고 할 경우에는 2, 3개월 정도 이제 그 노티스를 해야 되는 규정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한 달로 하시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장기 근무자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홍콩은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하셔야 되고 충당금을 미리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0,000불을 받고 있는데 5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근데 이제 직원이 사임하는 경우가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회사가 그 직원을 해고를 하거나 공고사직을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장기 근무자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현 월급이 만불입니다. 만불인데 제가 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럼 회사는 50,000불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50,000불 중에서 그동안 회사에서 납부해 주었던 MPF 그 인플로이어 폴션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금액을 제한 넷 어마운트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홍콩에 이제 태풍이 자주 오는데요. 태풍 경보가 이제 1, 3, 8, 뭐 9, 10, 11, 14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8 이상이 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출근시키면 안 되고요. 또 근무 중에 8위 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바로 직원들을 귀가 주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폭우 관련해서도 이제 블랙 레인스톰이 있는데 블랙 레인스톰도 마찬가지로 경보가 발효가 되면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블랙 레인스톰이 뜨게 되면은 직원이 사무실 내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전에 블랙 레인스톰이 발효가 되면은 직원 출근시키면 안 되고요. 발효가 이제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는 태풍도 그렇고 폭우 관련해서도 사무실 사업장으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자, 직원 구인을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요 잡스딥이라는 사이트가 홍콩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의 잡코리아의 어떤 대표 그 구인 사이트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사이트 대표 사이트를 저희가 명기해 놨고 에이전트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이제 좀 약간 고위직,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 레벨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좀 높은 편입니다. 보통 25%에서 한 27%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봉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뭐 신문에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노동부 사이트에 내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잡스티비 형태를 통해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가 제일 많은 게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홍콩은 직원을 이제 보유했을 경우에는 강제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MPF와 두 번째가 산재보험입니다. 자, 한국의 연금보험에 해당하는 것처럼 MPF라는 거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월급이 제가 10,000불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5%인 500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월급의 5%인 500불을 지급을 해서 이 10,000불짜리 직업은 이 직원은 매월 1,000불의 그 펀드 가입비를 고용주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고용주가 월급의 5%를 내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이제 5%이 요율을 좀 높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한선을 1,500불로 두고 있는데 이거는 회사 고용주에 맞게 추가적으로 납부해 주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서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 외국인일 경우에는 1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MPF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뭐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직원이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뭐 이건 연일에 그냥 그 사보험을 하는 가입자들이 그 보험 증서를 사는 제도다 보니까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지급 안 하시면은 노동법 위반이십니다.
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강제보험은 아니고 복지 차원에서 주는데, 홍콩이 이제 정부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립병원이 있는데, 사립병원 상당히 비싸요. 그 정부병원은 일단 뭐 비용이 뭐 어떤 치료 상관없이 매일 50불만 내시면 되는데,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좀 의료보험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양질의 직원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복지 차원에서 많이 좀 가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한국처럼 어떤 그 정부기관 차원의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긴 메뉴라이프나 AI나 어떤 뭐 그 악사나 그 보험기관에서 이제 이런 연금 펀드를 가입을 하고, 산재보험 용지를 사고,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세무국이 이제 어떤 직원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제출하셔야 되는 용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IR 56이는 신규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을 3개월 이내에 직원 눈높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6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원 눈높 보고에 해당하는 자료고요. 그 지난 1년간의 월급 지급 내역을 보고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직원이 사직하게 되면은 IR 56F라는 용지를 파일링 하셔야 될 거고요. 한 달 이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그 홍콩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자기네 국가로 이제 복귀를 했을 경우에는 56G라는 용지를 파일링 해줘야 될 거고, 그 자국으로 복귀하시는 그 직원분은 그동안 납부하셨던 MPF,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세금 부분을 다 정산을 하시고 귀국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56G는 파일링 해주시면 고용주에 대한 모든 의무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자는 그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매니저 레벨이나 지사장분들을 파견을 보내실 때는 이제 비자 신청하셔야 되는데, 그 비자 없이 근무하시는 건 일단 불법입니다. 그래서 좀 그 한동안 그 한국의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방장분이나 어떤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자 없이 근무를 하시다가 많이 좀 적발이 돼서 좀 곤혹을 치르셨는데, 일단 비자 없이 일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모두 감옥 갑니다. 벌금도 크고요. 그래서 뭐 구류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맨 처음에는 그 그러니까 홍콩에 입국을 하시기 전에 비자를 미리 신청하시고요. 비자가 이제 완료가 되신 이후에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따라 세팅 때문에 이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안치로 말씀드리면 한국 본사에서 출장 증명서를 보내시고 홍콩 현지에서 영업 활동은 안 됩니다. 다만 세팅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 보안책이 될 수가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입국하시기 전에 비자 신청을 하시고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홍콩 비자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만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은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만큼 비자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키 멤버일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고,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그 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사무실 계약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홍콩은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사인하시게 되면 모든 거는 종결이 됩니다. 가끔씩 이제 그 집주인이나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 외국인들한테 좀 장난을 치는 게 있는데요. 그 마켓 프라이스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새 또 이제 부동산 어플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시세 확인은 충분히 가능하신데요. 아무리 이제 그 바가지를 쓴 그 그 임대차 계약서 하더라도 사인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그 취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무실 계약 기간은 2+1입니다. 2년은 의무 기간, 그 다음에 1년은 어떤 그 랜드로드와 렌탈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여기는 워낙에 임대료가 높은 나라니까, 또 잘못 고르시면은 2년 동안은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충분한 시장 조사하시고 입지 조건 보시고 사무실 계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무실 계약이 되시면은 꼭 비치하셔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산재 보험과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항상 비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 이전보단 지금 좀 단속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정부 기관이 한 동을, 한 사업 건물을 다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서 자, 이씨 산재보험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주세요라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미비가 돼 있으면은 등기사가 또 법원 출두하셔야 됩니다. 홍콩은 이제 법원 출두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시면은
상당히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고 또 신고가 시장 별로 없으신 간소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국가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시기엔 상당히 간소하게 절세도 많이 하시면서 운영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홍콩과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한국 6개국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각 지역별로 뭐 알찬 정보로 또 유익한 정보로 이제 저희가 웨비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웨비나에 뿐만 아니라 지금 또 저희가 새롭게 유튜브 상으로 많은 정보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또 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